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사용자는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장비의 설치 개조와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 시간의 변경, 조정, 훈련 제공,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지도 매뉴얼, 참고 자료의 변경, 시험 평가 과정의 개선, 장애인 보조기구의 설치 운영,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 보조인 배치 등입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어 왔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4월 11일부터 편의 제공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사용자가 장애인 차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악의적인 것이란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면 먼저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청 이후에도 차별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차별로 인정된다면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 행위 자체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행위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행할 경우에 큰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